자, 네. 이어서 해볼까요? 22번까지 했죠? 한번 23번 볼게요. 주 삼성상해의 사채 100만 원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까지 읽으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어저께 주식이나 사채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계정 과목으로는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로 처리해야겠구나라고 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주식이나 사채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지만 지금은 분기에 집중하는 거니까 그냥 단기 매매 증권 쓰면 되겠구나. 차변에 증가로 쓰면 되겠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은 어떻게 했대요?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이 이제 좀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문장을 보시면요. 특히 2급하고 1급 수준에서는요. 뭘 구입하였다, 뭘 처분하였다 이런 분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은 뭐를 구입하였다. 그러면 뭐를 샀구나. 그리고 아까 보셨죠? 대금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뭘 샀다, 대금 어떻게 했다. 팔았다, 대금 어떻게 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상품을 샀는데 현금으로 샀다, 외상으로 샀다 이런 말을 안 주어주면 대변에 적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뭐를 취득했다 그러면 대금은 뭐 현금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다, 어음받았다 뭐 이런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처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볼 때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좀 파악하기 쉬워요. 지금도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사채를 구입하고 대금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상이란 얘기죠. 외상. 외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금은 그것만 알아두시면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냥 외상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지급하기로. 자, 그러면 사채를 취득하고 외상으로 했어요. 무슨 계정 관목이 나와요? 무슨 계정 관목이 나와요? 사채를 취득하고 외상으로 했다. 자, 우리 외상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상품을 취득했을 때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이었죠. 상품 이외의 물건을 취득했을 때 외상으로 했으면 미지급금 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외상이다라고 나왔으면 얘를 뭘 취득한 건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아까 우리 열심히 상품에 대한 거 했잖아요. 취득했을 때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이고요. 상품 이외의 물건, 그럼 상품 이외의 물건이잖아요. 채를 취득했는데 월말 외상으로 했다. 비지급금 하고 나와요. 한 번인가? 13번 차변부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걸로 처리하라 그랬죠? 사채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치 취득하고 그쵸? 여기 대변에 적는 거 미지급금이라는 거예요.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아니면 주의하세요. 미지급금이에요. 지급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아닌 이유는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미지급금 나온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24번 소지하고 있던 주 삼성상회의 사채를 120만 원에 처분하고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팔았어요. 그리고 대금 어떻게 하는지 나와야겠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또 외상이죠?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잘 팔았나요? 못 팔았나요?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항상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잘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잘 팔았죠. 얼마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잘 팔았어요? 20만 원만큼 잘 팔았다.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네라고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죠? 처분 분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은 팔았으니까 그것만큼 빼줘야 되죠.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줘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얼마? 다 팔았으니까 100만 원 다 빼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돈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 아니구나. 돈 안 들어왔죠? 돈 안 들어오고 받을 권리만 생겼네. 걔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미수금 하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 아니에요. 미수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수금 얼마 돈 받을 거예요? 120만 원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이 빠져나가면서 받을 돈이 120만 원이 생겼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팔았죠? 20만 원치만큼 어디 생겨요? 대변에 생겨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잘 맞죠?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단기 매매 증권을 먼저 이렇게 장부가 이렇게 빼내고 그렇죠? 들어온 거 딱 박아보니 대차 차익이 발생하더라. 대차 차익으로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내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5번, 26번 세트고요. 27번, 28번이 세트예요. 그거 두 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거의 뭐 실전 수준의 그냥 그 분계예요. 아주 잘 나오는 뭐 앞에 컷 다 잘 나오지만 얘도 아주 잘 나오는 건데 볼까요? 25번? 25번 상품 250만 원을 주문하고 자 만약에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상품 250만 원을 주문하였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했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죠. 주문 자체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주문 자체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아니니 회계 처리할 것도 없을 건데 그 다음 말이 문제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러면 뭔가 기록을 해줘야겠죠. 자 주문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받을 거예요. 이렇게 살 거예요. 사올 건데 미리 계약금부터 보냈어요. 30만 원. 250만 원치는 나중에 내가 받을 거고 계약금만 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낸 계약금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보세요. 현금이 나갔죠. 하변 대변. 대변이죠. 현금 계약금 줬잖아요. 계약금 줬잖아요. 그러면 현금 얼마? 30만 원 대변에 적고 왜 줬어요? 왜 줬어요? 주문하고 계약금 준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물건 오기 전에 미리 준 돈이죠. 물건이 납품 받기 전에 미리 준 돈이잖아요. 뭐라 그런다? 선? 네? 선? 다 나와. 선지급금, 선수금, 선급금이죠. 선급. 미리 준 돈. 네? 미리 준 돈이에요. 선급금 자산입니다. 선급금이 나와야 돼요. 선급금 하고 나와야 돼요. 선급금 하고 나와야 돼요. 미리 준 돈. 선급금은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선급금 자산 30만 원 이렇게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자산이에요? 나중에 계약금 줬으니까 나중에 물건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급금 자산이고요. 얘가 이제 26번 보시면요.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여 얼마치 주문했어요? 250만 원치 주문했죠. 이제 상품이 도착했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250만 원치 주문하고 30만 원 미리 내놨어. 미리 내놓은 거는 지금 선급금으로 처리해놨죠. 그리고 납품하는 날이 돼가지고 250만 원치 상품이 들어왔어요. 나 얼마 더 주면 220만 원만 더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안 주고 그건 어떻게 했대요? 외상으로 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거래 다 이해되세요? 그럼 그거 분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품 들어오죠. 네? 상품 들어오잖아. 얼마만큼 들어와요? 그렇죠. 상품은 250만 원치 주문했으니까 250만 원치 들어오죠.
있잖아요. 250만 원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이제 할 일 다 했죠. 계약금은 할 일 다 했잖아요. 계약금은 할 일 다 했으니까 상대편 반대편 자산 감소 선급금 30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22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220만 원 어떻게 했대?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뭐 산 거예요, 지금? 상품 외상으로 산 거죠? 그 뭐가 나와야 돼요? 외상 매입금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 수 있는데 잘 정리해 두세요. 선급금이 자산이다. 그렇죠? 선급금. 계약금 먼저 준 거, 먼저 준 돈, 선급금, 단 까이면서 납품 받으면서 까이면서 얘를 나머지 외상 매입금 처리해 주시면 돼요.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27번, 28번은 완전히 반대 입장이에요. 주문 받은 입장이에요. 그렇죠? 주문 받은 사람 입장. 자, 27, 28 여기다 해볼까? 여기다가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상대방 입장이에요. 상대방 입장. 물론 금액은 다르지만 주문 받은 사람 입장이죠. 상품 300만 원을 주문 받고 여기까지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졌죠. 근데 계약금으로 현금 550만 원을 수령했대요. 이건 처리해줘야겠죠. 하변에 현금. 그렇죠? 현금 들어오니까 얼마? 현금 10만 원 처리하고 왜 들어왔어요? 계약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선수금. 달라요, 뭐가? 맞죠? 50만 원. 선수금 얼마? 10만 원. 이건 부채죠? 계약금 받아 놓은 건 부채잖아요. 나중에 납품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부채. 그랬다가 28번 주문받은 상품을 발송하고 얼마치 발송했어요? 300만 원치 발송했죠. 발송했다는 거는 팔았다는 거죠. 매출 인식해야겠죠. 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은 외상으로 하였다라는 거죠. 그쪽에서 외상해달라고 한 거죠. 8번. 자, 300만 원치를 팔았어요. 300만 원치를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인데 봤더니 계약금 받아놓은 게 있네. 50만 원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떨어야겠죠? 떨어야 돼 반대편으로. 계약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선수금 부채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00만 원치를 팔았는데 300만 원치를 팔았는데 50만 원은 미리 받아서 떨고 나머지 250만 원이 있는데 그 250만 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해줘 그래가지고 알았어 달아놓을게 한 거죠. 상품 팔고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 하시면 돼요. 어떤 대로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 하나씩 하시면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선수금은 생길 때 뭐예요? 대변 생겼죠? 이거는 뭐예요? 부채죠. 제가 떨리면서 이렇게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선급금, 자산, 선수금, 부채예요. 계약금일 때 보통 잘 나와요. 한 95%는 계약금과 연결이 돼.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을 미리 줬다. 선급금, 자산,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선수금, 부채. 그렇죠?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 줬으면 나중에 물건 받을 권리잖아요. 그렇죠? 자산이죠. 계약금 받았다? 나중에 물건 줘야 되잖아. 부채입니다. 아시겠죠?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좀 지울까요? 29번부터. 29번부터는 쉬워요. 9번부터는 비용 관련된 애들인데 이 선수금, 선급금 얘는요. 거의 뭐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실전 문제예요. 그냥. 조금 처음 하실 때는 조금 벅차 보일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29번부터 볼까요?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는 우리 비용이 어디예요? 우리 비용. 차변이죠? 비용 발생. 비용 계정. 29번 종업원에 대한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뭘로 처리할까요? 급여라는 비용 계정이 나와요. 급여. 월급은요. 급여라는 비용 계정 얼마? 200만 원? 뭘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비용 발생 현금 감소네요. 그렇죠? 자산 감소. 비용 발생 3번 30번 임차한 사무실에 월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월세를 내면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임차료예요. 차 빌렸을 때 비용 임차료가 발생하고 현금 현금이에요. 현금 만 원. 11번 사무실 건물에 대한 보험료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보험료죠.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니. 보험료 5만 원? 50만 원?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 급여는 말고 뭐 급여도 그렇고 임차료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이렇게 비용 발생하면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나중에 줄게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예상으로 했다. 무슨 계정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차료 월세가 발생했는데 그냥 나중에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무슨 계정 과목은 저 미지급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이면은 상품 이외엔 다 미지급금이에요. 아시겠죠? 미지급금. 급여도 발생했지만 안 줬으면 미지급금 이렇게 나와. 미지급. 지금은 그냥 이 급여 쪽에 집중하시라고, 비용 쪽에 집중하시라고 여기 다 현금으로 그냥 간단하게 32번. 잠깐만. 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동차세는 뭘로 처리할까요? 그렇죠. 얘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금, 돌아서면 까먹고 현금 뭐예요? 현금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 감소 20만 원 하시면 돼요. 33번 사무실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거기 전기요금이라고 써 있나요 혹시? 그 전기는 지우세요. 전기에는 X 하세요. 이게 이 어저께 제가 수도라 가스는 수도광열비, 전기는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뭐 책에 따라서는요 수도, 전기, 가스를 묶어가지고 수도광열비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쪼개 빼서 전력비 따로 쓰는 데도 있고 그냥 한꺼번에 수도광열비 쓰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냥 저는 더전에 맞춰가지고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따로 앞으로는 뺄게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전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사무실에 대한 수도요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수도광열비. 광열비 얼마? 20원? 현금? 4번. 건물을 수선하고 수리비 3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건물을 수선하고 수리비, 수선비가 나와야 돼요. 수선비. 수선비. 20만 원? 30만 원? 네. 그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생하면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쓱 나가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그럼 대변에 뭐 하면 돼요? 당좌예금 당좌 수표 발행하면 받아간 놈이 당좌 수표
은행에 가가지고 제시하면 은행에서 우리 당좌예금 통장에서 쓱 빠져나간다고. 여기는 당좌예금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할 거예요, 자세히. 35번. 광고물 제작 비용 1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광고물 제작 비용 뭐라고 한다? 저 광고 선전비 하시면 돼요. 광고 선전비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어디서 나갔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당좌예금 36번. 직원의 출장비 10만 원 현금 지급하였다. 출장비는 그쵸, 여비, 교통비라는 개념. 10만 원? 현금? 7번. 현금 2만 원을 분실하였다. 잘했다, 잘했다. 분실도 뭐예요? 회계 처리해야 되죠? 분실도 거래예요?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현금이 감소했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현금이 감소했죠? 현금 감소잖아. 2만 원이 없어졌죠? 2만 원인데 왜 없어졌어요? 일반적으로 현금 감소하면 뭐 다른 자산이 증가하든지 부채가 늘든지 뭐 이렇게 발생해야 돼요. 비용이 발생하든지. 근데 얘는 그냥 없어졌잖아. 그럼 뭐예요? 그냥 비용 처리해야지. 나올 게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용 발생.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뭐 분실, 손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2만 원은 잡다하다고 보고 우리 잡손실 쓰기로 잡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현금 2억을 분실하였다. 그러면 잡손실이 아니겠죠. 그거는 이거까지 찾아내야지. 그렇죠? 이거는 잡다하니까 그냥 2만 원 이렇게 하는. 38번 월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월세 받은 걸 뭐라 그래요? 임대료죠. 이건 수익이죠. 수익은 어디로 와야 돼요? 대변이에요. 주의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임대료 차변에 적으면 안 돼요.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임대료 받았잖아요. 20만 원? 또 현금 받았나요? 차변에 현금 1만 원 하시면 돼요. 39번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주식을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연초 되면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와요. 주식 투자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금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편에 현금 10만 원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이잖아요. 수익 이름을 우리는 배당금 받았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라 그래요. 수익 발생하는 거 있죠? 자산 증가, 수익 발생. 그걸 우리가 배당금 받았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로 해요. 자주 있는 계정 과목은 아닌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수익 발생이죠. 배당금 수익 10만 원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40번 사무실의 폐지를 처분하여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것도 뭐 폐지 처분 이익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잡다하다고 봐서 우리가 현금이 증가하고 대변에 수익 계정을 그냥 잡이익 이렇게 쓰기로 해요. 잡이익, 잡손실, 잡이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잡다한 거 됐죠? 그래서 분계 연습 우리가 쭉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분계 이거보다 뭐 더 다양한 분계가 있긴 하지만 쭉 그냥 분계를 연습을 해봤어요. 분계 연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셔야지 돼요. 분계가 안 되면 그 위에 아무리 쌓아도 모래성이에요. 분계가 잘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러면요. 잘 안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분계가 잘 되면요. 쉬워요. 회계가. 갈수록 그러니까 편해져요. 편해요. 편안해요. 근데 분계가 어렵고 부담스러우면요. 계속 뭔가 부담이 돼. 그러니까 회계는 결국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납니다. 알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잘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손이 머리를 못 따라갈 정도로 이게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쓰는 게 너무 머리는 다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이 안 나가. 그러면 아직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하면 익숙해집니다. 편해져요. 아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회계 순환 과정에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요. 거래, 분계, 거래, 분계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을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에서 지금 거래라는 거를 인식했다 그죠? 거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를 초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거래가 있으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분계한다 그랬죠? 이 분계 회계 처리 어디다가? 분계장에다가 분계라는 걸 하는데 보세요. 지금 29번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각각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렇게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봤어요. 자, 이게 만약에 오늘의 시작이고 오늘의 끝이야. 이게 이 바닥이 지금 분계장이에요. 누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또는 우리 과장님이 물어봤어요. 뭐, 아, 오늘 현금 지출된 건 얼마야? 물어봤어요. 현금이 얼마 지출됐어?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지출 찾아보면 되겠죠. 다 더해야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며칠이 지금 있어. 한 6개월 동안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쉽진 않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하나의 분계장이라고 하면 여러 계정 과목들이 그 거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일목요연하게 보기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분계가 있으면 이 분계를요. 어, 전기라는 걸 해요. 전기. 이 전기는 이 불 들어오는 전기가 아니라 옮겨 적는다는 거예요. 전기. 옮겨 적는다. 옮겨 적는다. 그러니까 분계를 했죠. 분계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어딘가에 옮겨 적어야 돼요. 왜? 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옮겨 적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요. 전기. 옮겨 적는데 분계장에 있던 걸 어디다 옮겨 적냐면요. 옮겨 적는 장부를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불러요. 총계정 원장. 장부 이름이에요. 분계하는 장부는 총 분계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면제 쭉 했잖아요. 지금 그게 분계장이고요. 제가 이거 다 지우고 이제 여기다가 뭔가 그릴 거거든요. 여러분 페이지는 11페이지 그 부교재 11페이지 있죠? 연습예제 4번 전기 연습 펜도 있죠? 그거 이제 거기 옆에 있는 총계정 원장 해가지고 이렇게 T자들이 있죠? 그걸 제가 칠판에 적을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거 보고 계시면 되고요. 그걸로 우리가 전기 연습을 할 거예요. 잠깐 요거 지우는 동안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 거기 그 여러분 연습장은요. 요렇게 랜드스케이프 포트레이트에서 요렇게 가로로 길게 해 가지고 통계정 원장이라고 돼 있는 거요. 거기를 어 옮겨 적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긴 자리가 좀 좁아요. 그래서 옮겨 적는데 어 큼직하게 티를 그리시고 일단 저는 여기다 가운데다가 이만큼 해 가지고 그려 넣을 거예요. 총 하나가 나중에 더 추가돼서 9개를 그릴 건데 여러분은 일단 8개를 그릴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음. 그렇게 그리신 다음에 가운데다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내리시면 돼요. 그럼 뭐처럼 생겼어요? T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계정이라고 우리가 네. 요렇게 T자처럼 돼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각각의 주인 이름이 있죠. 각각의 T는 주인이 있어요. 요 주인을 적어 주셔야 돼요. 위에다가 보통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적거든요. 등장하는 계정 과목인 현금 금 네. 아주 잘 그리셨어요.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그리셔야 돼. 큼직큼직하게 제발요. 큼직큼직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어, 네, 큼직큼직하게 조그맣게 그리면 돼요. 왜 안 되는지 나중에 크게 그리셔요. 됐죠? 다 됐죠? 일단 조금 나가 보시고 여러분 연습한 시간도 드릴 테니까 나가 보고 조금 하다가 일단 쉴게요. 우리 11페이지입니다. 전기 연습이고요. 거기 보시면 아래 거래를 분계장에 분기하고 총계정 원장 T계정에 전기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밑에 1번부터 8번은 뭐예요? 다 거래예요. 그쵸? 거래가 있으면 분기하고 분기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전기한다 그랬죠? 전기는 어디에 한다? 총계정 원장이라는 데 해요. 총계정 원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T계정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T계정은 각각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그쵸? 그러면 일단 뭐 원래는요. 분계를 하고 전기하고 거기까지 하나예요. 거래 파악했으면 분기하고 옮겨 적고 거래 파악했으면 다음 분기하고 또 옮겨 적고. 근데 그러니까 분기가 됐으면 바로 전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씩 하면 지금 설명이 조금 난잡해지니까 분기를 몇 개 쭉 해볼게요. 그리고 전기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하는 걸 조금 집중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분계부터 해야겠죠? 분계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1번 분계. 분계는 쉬워요. 분계는 쉬운 걸로 지금 전기를 연습하는 거니까 쉬운 분계로 할 거예요. 1번. 현금을 100만 원 출자 영업을 개시하였다. 벌써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해볼까요? 자, 1번. 현금 100만 원 출자 영업 개시하였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그렇죠. 자본금이 100만 원 들죠? 그렇죠? 자, 빨리 해볼게요. 2번 분계는 뭐예요? 상품 7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상품이 증가하죠? 사변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변에 상품 7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매입했나요? 현금 70만 원. 이렇게 됐죠? 세 번째 3번 뭐예요?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이건 판 거예요. 팔았다죠. 팔았다. 매출하였다. 그렇죠? 대변에 상품 매출 50만 원. 차변에 현금으로 팔았으니까 현금이 50만 원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렇죠? 4번. 상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상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매입이죠, 이것도. 그러면 상품이 늘죠, 차변에. 차변에 상품 50인가요? 60. 감사합니다. 60만 원. 외상 매입했으니까. 그렇죠, 대변에. 그렇죠. 외상 매입금 60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위에 2번도 지금 매입한 건데 얘는 현금으로 매입했고, 그렇죠? 지금 4번은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나온 거고요. 5번까지 볼까요? 5번은 뭐예요? 상품 45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그랬죠? 매출이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45만 원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 45만 원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분계를 지금 쭉 했어요. 근데 사실은 분계 하나 할 때마다 전기가 바로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전기되는 거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분계하고 얘네들을 전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 옮겨 적는다예요. 말 그대로 옮겨 적는다. 첫 번째 거래를 옮겨 적어 볼까요? 첫 번째 거래 현금 100만 원 증가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본금도 100만 원 증가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분계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거래 이중성으로.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다를 지금 표현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물론 탈 때는 기억이 나겠지만 이거를 쭉 50만 개, 100만 개를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계정에다가 옮겨 적어주는 거예요. 자기 계정에다가. 그러면 옆에 보시면 원래 지금 미리 적어놨지만 계정 과목에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등장할 거를 지금 미리 적어놨는데 어쨌든 현금이 지금 움직였죠. 증가의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적어야 돼요? 당연히 현금 가서 적어야지. 맞죠? 현금 가서 적어줘야 돼. 움직였다고. 그러면 자 퀴즈. 현금이 차변에 여기 100만 원 적혔어요. 그럼 현금을 차변에 적어야 될까요? 대변에 적어야 될까요? 네? 차변에 적어야겠지. 이거는 뭐 그냥 생각 안 해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현금이 차변에 적혀 있어. 즉 증가했어요. 현금이라는 계정이 차변에 적혀 있어. 그러면 현금 계정 가서 자기 자리 가서 어디다 적어야 돼요? 차변에 적어야지. 현금 100만 원을요. 현금 자리에 가서 차변에 100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거 없고 그냥 요것만 딱 봤으면 이건 뭐예요? 현금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잖아요. 그래 앞뒤가 맞죠. 그쵸? 그게 다예요. 전기 끝. 이게 끝이에요.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살려 붙여갈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현금이 지금 움직였죠. 차변에 적혀 있으니까 현금 찾아가. 차변에 적혀 있으면 차변에 적으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뭐가 움직였어? 이거 하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자본금도 움직였잖아. 자본금이 지금 건드려졌죠. 그럼 자본금 계정을 찾아가. 여기 있네 여기. 가서 어디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으면 돼요. 대변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적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차변에 적어 있으면 그 계정이 차변에 적혀 있으면 가서 차변에 적고 그 계정이 대변에 적혀 있으면 가서 대변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 적는 게 끝이에요. 이게 전기고요. 전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뭐 금액이 움직이는 거. 금액이 어디 가서 움직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왜 힘들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금액. 그렇죠? 그 계정에 어디에 적혀 있냐. 그러면은 차변에 한번 적히고 대변에 한번 적히고 그렇죠? 대차가 일치하겠죠? 근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거 정확히 넘어가시게. 2번 상품 70만 원이 증가했고 현금이 70만 원이 감소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상품 움직였잖아. 그럼 상품 계정 가. 상품 계정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차변이지. 차변에 70 적고 그 다음에 현금도 움직여야죠. 현금 어디다 적으면 돼요? 현금 계정에. 그렇죠. 대변에 70만 원. 하나 더 해볼까요? 3번 현금 차변에 적혀 있죠. 그럼 현금 계정 가서 차변에 얼마 적으면 돼요? 50 적으면 돼요. 50 이렇게 50.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어요? 상품 매출 수익이 움직였네. 수익 계정 가서 어디? 대변 그렇죠? 50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만약에 3번까지만 분계가 됐고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분계를 봐도 세 개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거 보면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지 않겠어요? 현금 지금 얼마 증가하고 얼마 감소해서 얼마 남았어요? 네? 3번까지 하면 얼마가 증가했고 얼마가 감소해서 얼마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정보가 바로 튀어나오죠.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여기가 증가하고 여기가 감소니까 150만 원이 증가했고 70만 원이 감소해서 8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지금 3개면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3만 개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요. 100만 원이 증가. 이건 자본이니까 여기가 증가잖아요. 증가해서 1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이 50만 원 발생했습니다. 여기가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이건 알아야겠죠. 계정 과목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뭔지에 해당하는지는 알아야지 얘가 어디가 증가하고 감소인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정 과목 나오면 뭐가 중요해요? 소속이 어딘지도 같이 꼭 알아야 돼요. 수익 계정 발생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상품도 70만 원 증가해서 지금 70만 원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다시 처음 돌아가서 1번. 현금 100만 원 증가하고 자본금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거랑 요거죠. 얘랑 얘예요.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뭔가 심심한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유용한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현금 100만 원, 현금 계정에 100만 원 증가입니다. 이거 증가 적어 놓고 상대방의 이게 왜 늘었어요, 이게. 100만 원이 왜 늘었어요? 자본금 때문에 늘었잖아요. 자본금.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 상대 계정을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상대 계정을. 그러면 상대 계정을 여기다가 뭐예요? 현금 이 뭐예요? 현금 적었잖아요. 지금 상대 계정이 뭐예요? 자본금이죠. 그러면 여기다 뭘 적어요? 자본금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거 집중하세요. 현금이 100만 원 증가했죠. 이거 없으면. 그렇죠? 100만 원 증가 아까 동의했잖아요. 근데 왜 증가했다? 자본금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상대 계정. 이 금액이 훨씬 중요한 정보예요. 이거는 그냥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자본금이 100만 원 증가했다. 맞죠? 왜 증가했어? 어떻게 증가했어요? 상대 계정이 뭐예요? 현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현금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게 헷갈리고 이게 문제로 이게 아주 기본 문제로 엄청 나오거든요. 헷갈려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딱 봐봐. 얘를 봐봐요. 얘만 봐봐. 그냥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분계하고 전기한 거를 전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전기된 걸 보고 분계를 유추하고 거래를 유추하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분계를
거래를 보고 분기하고 전기하는 걸 연습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최종 실전 문제는 전기된 걸 보고 분계를 유추하고 거래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기 연습만 열심히 하면 잘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고 잘 보세요. 현금이 지금 대변에 100만 원 적혀 있죠. 자본 계정에. 그러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현금이 대변에 적혀 있고 현금 100만 원? 차변에 뭐지? 자본금이 보이네? 자본금? 이렇게 분개를 한다고요. 이거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에요. 현금이 대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이거는 처음부터 점수를 완전 잘못 잡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현금의 대변에 적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집주인은 누구예요? 이 집주인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이 집주인은 자본금이라고요. 자본금에 지금 대변에 100만 원이 들어앉아 있는 거지 현금 대변에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거를. 그럼 분계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계로 하면 자본금의 대변에 100만 원이 적혀 있구나. 그러니까 자본금이 어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변에 나오고 집주인이 우선이지. 네? 집주인이 얘잖아요. 그리고 상대 계정에 현금 1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앞에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쓱 나가버리 나중에 그냥 나중에 이게 다 섞여가지고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보세요. 이거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 계정을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항상 보세요. 집주인이 누군지를 항상 찾아야 돼요. 몇 번 강조드리지만 T 계정을 보면 항상 그 집의 주인이 누군지부터 주인이 현금 계정이죠. 현금 계정에 차변에 적혀 있으니까 얘네들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현금 차변 현금 이거 뭐예요? 현금 차변이잖아. 이것도 현금 차변이죠. 현금 대변. 그러니까 금액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을 적는 것 뿐인데 그 상대 계정을 적힌 거 보고 마치 차변의 자본금 이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만 연습해봅시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얘랑 얘 지금 얘랑 얘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계정 적었죠. 그리고 또 해볼까요? 두 번째 70, 70 이거 어느 거 있어요? 상품 70 차변에 있고 현금 70 대변에 있는 거 얘랑 얘죠. 그렇죠?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이건 현금 대변이고 이거는 상품 차변이에요. 그런데 현금 70만 원을 여기 적고 상대 계정을 여기다 적는다는 거예요. 상대 계정을. 그러니까 현금 7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상품을 취득해서 그래요 라는 거예요. 상품 7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현금이 나가고 상품 7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절대 현금 70만 원이 들어왔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집주인을 보고 금액을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은 짝이 어느 거예요? 그렇죠? 현금 차변 요거 현금 증가한 거랑 매출 그렇죠? 현금 증가한 거랑 상품 매출 그러니까 상품 팔아서 현금 증가한 거예요. 차변 대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현금 차변 50만 원 상대 계정은 그렇죠. 상품 매출 해주시면 되고요. 상품 매출의 상대 계정은요. 수익 발생한 거죠. 그렇죠. 현금에서 왔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대 계정을 적어주면 양쪽을 안 봐도 이것만 봐도 분기 하나가 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보세요. 상품 매출 딱 보고 이렇게 적혀있다. 그럼 거래가 한 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상품 매출이 50만 원 발생했고 상대 계정은 현금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현금이 상품 50만 원 나갔고 상품 매출 차변에 오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주인에 따라서 상품 매출 대변 적어주시고 상대 계정 현금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처음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부터 이거 계정 과목 넣지 마세요. 아예 금액이 훨씬 중요해요. 이거 없어도 돼. 이거는 없어도 돼요. 금액이 중요한 거야. 금액이 어디 적혀냐가 중요한 거지. 처음 헷갈리면요 이거 넣지 마세요. 처음부터 막 덤비다가 바뀌니까 만약에 처음에 좀 내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럼 몇 번은 그냥 금액만 넣어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의미가 나와요. 다 같이 하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그러면 이제 분기하고 전기하고 바로바로 해봅시다. 4번. 상품이 60만 원이 증가했고 외상으로 사왔죠? 그러니까 상품을 증가시켜야겠네. 그렇죠? 그럼 상품 계정 가서 어디 적어야 돼요? 그렇죠. 차변. 상품 차변에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상품 60만 원을 하고 상대 계정이 뭐예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그리고 외상 매입금 가야겠죠, 이제? 외상 매입금 어디 적혀야 돼요? 그렇죠. 대변에 적혀야지. 만 원인가요? 60만 원. 이거는 부채 증가예요. 부채 증가. 부채는 증가잖아. 그렇죠? 부채 증가. 상대 계정은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외상 매출금. 상품을 45만 원치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네. 그러면은 일단 상품 매출이란 수익이 증가했죠. 발생했죠. 상품 매출이 발생했어요. 얼마? 45만 원. 이번에는 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45만 원이고요. 외상 매출금도 늘었죠? 늘었잖아요. 외상 매출금 차변, 외상 매출금 차변에 45만 원. 이렇게 금액부터 적으세요. 이렇게. 상대 계정은 그렇죠. 상품 매출 45만 원. 됐죠? 그래서 전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됐는데 그 뒤에 그 6, 7, 8번은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